네, 지난해에 이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입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수가 초비상입니다. 작년에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루어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생각했던 원안대로 3%포인트를 낮췄다면 더 큰 재정 이익이 왔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전망치인 367조 원을 고수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세수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낮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습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67조 원을 전망을 고수했던 겁니다. 이 전망은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저 상조하고만 외치면서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38% 올려잡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 조치 현장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합니다. 재정운영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없으면 백약이 무해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기조로 우리 경제는 근본을 잠식당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도 정부는 대통령의 민생토론의 약속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 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가능합니다.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 등 위기 근본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과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장병의 사망사건에 따른 특검법, 70%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